당신 인생의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오직 당신의 결정에 따라 지성을 활용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며 이런 생각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타인의 의견과 대중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루즈벨트의 조언을 따르면 틀림없이 상상했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지든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행복과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오늘 삶을 바꿔라. 미래의 유행을 바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닿길 바라는 건 허사다.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다. 레이먼드 홀리엘은 법칙과의 조화에서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정신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문제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광범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거의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홀리웰은 당신과 나의 모든 관점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를 찾다 보면 오래된 시각은 대부분 무너져 버린다. 무엇을 왜 하는지 확신한다면 분명하고 확고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대단히 훌륭한 조언이다. 또 다른 작가도 근본적으로 같은 말을 했다. 모른다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는다. 사실을 잘못 알 때 다친다. 우리는 대부분 거짓된 개념을 신뢰한다. 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에서 성인 1,300명이 생각하는 삶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갤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세 이하의 성인 가운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돈과 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홀리웰의 충고에 따라 자기 신념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돈과 직장은 절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모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 생각에 존재한다. 당신과 내게는 생각을 바꿀 힘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의도적으로 느긋해져라. 당신의 문제를 남처럼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자기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다. 어머니나 생태계, 대통령을 탓하지 마라. 자기 운명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쥔 건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구상과 계획으로 체계화하라.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바꿔라.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한다. 해야 한다 대신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세어보자. 장담하건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한 100번을 하거나 들을 것이다. 차를 수리해야 한다. 쇼핑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해서 집에서 저녁을 못 먹는다. 사실 정말 원한다면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수 있다. 당신이 일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잠깐만요.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세금은 내야죠. 그러나 생각해보자. 세금을 꼭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감옥이나 면세 지역으로 간다는 선택이 존재한다.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당신의 위대한 힘, 이 책에서는 선택을 다룬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선택하는 능력이다. 사실 이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로 가라거나 뭔가 하라고 요청받고서 그래야겠다고 느꼈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안 해도 된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다. 안 돼 라는 말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직접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조금 돌려서 말해도 괜찮다. 이 또한 오로지 당신 선택에 달렸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인생은 짧다.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런 곳에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많은 이가 싫은 일을 계속한다. 왜일까? 또 다른 짧지만 완전한 문장. 그만둔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 멋진 하루를 보내겠다고 선택하라. 오늘 나는 그러기로 선택했다. 당신 앞에 펼쳐진 축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만족하라. 자유인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선택에 따라 쓰였다. 자유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의 숫자로 측정된다. 갈 곳은 스스로 결정하라. 예전에 갔던 곳,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갈 곳,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단계다. 과거와 현재에 했던 흥미진진한 경험을 마음속으로 뒤섞으면 미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개발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과정이 뒤집히기 쉽다. 과거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나 실패를 곱씹다 보면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자동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키우고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전혀 힘을 갖지 못한다.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을 매일 찾아가서 과거의 성취와 성공, 삶의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경험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을 둘러싼 기회가 모두 보일 것이다. 긍정적 상황이 하나씩 떠오르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매우 흥미진진해진다. 이런 느낌과 현재 상황을 마음속으로 섞으면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비전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예전에 갔던 곳, 지금 있는 곳, 앞으로 갈 곳을 생각하자. 이 3단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멋진 조합을 창조해보자.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기가 성취한 기록을 모은 성공 목록을 쓰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이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읽는다. 당신도 시도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 뒤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을 바꾸고 다른 미래나 과거를 선택할 수 있다.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3단계로 나뉜다. 과거를 통해 배워서 현재에서 이득을 얻고 현재의 교훈을 발판으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라. 피드백을 활용해서 직관을 개발하라. 누구에게나 보통 육감이라고 일컫는 정신적 능력, 즉 직관이 존재한다. 직관은 타인의 기분과 생각, 진동, 느낌을 알아차리게 하는 예리한 정신적 도구다. 말하자면 본능적인 느낌인 셈이다. 누구에게나 직관이 존재하며 연습을 통해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능력 있는 판매원과 형사, 세관원은 직관이 대단하게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 능력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들은 타인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훈련을 통해 말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알아차린다. 아마 당신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겪었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당신은 상대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는 다 괜찮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메시지를 알아채는 건 직관력 덕분이다. 직관력을 키우고 자신 있게 활용하려면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피드백을 요청하라. 상대가 뭔가 생각하는 눈치라면 직접 물어보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상대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감이 올 때가 많다. 사람은 실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하지만 진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연습하면 언젠가
듣는 말보다 전해지는 진동에 더 집중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직관은 그 무엇보다 값진 정신적 도구다. 의식해서 활용해보자. 노력할 가치가 충분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다. 인생은 짧으니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타인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남의 의견이 내는 잡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게 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최고의 찬사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을 한 가지 골라야 한다면 나는 듣는 능력을 고를 것이다. 경청은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힘이다.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함께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자극을 받고 능력을 펼치며 뻗어나간다. 실제로 내면에서 아이디어가 성장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경청은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한다. 경청할 때 우리는 교차하는 에너지 흐름에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 결코 실증나지 않는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부탁을 무시하는 셈이다. 조언하는 순간부터 상대의 기분은 짓밟히기 시작한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녀나 배우자, 직장 동료에게 집중하면서 진정으로 귀를 기울였는가? 제대로 된 경청은 온갖 약보다 더 많은 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오늘부터 제대로 경청해보자. 듣기와 경청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듣기는 귀로 한다. 경청은 마음으로 한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뭔가 얻으려는 생각이나 의견을 배제하고 당신을 온전히 내줘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찬사를 표현한다.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활발하게 들어야 한다. 직관적 요소를 동원하여 들어라. 몸짓 또한 적극적 경청의 표현이다. 누군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찬사다. 상대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답을 하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경청하는 게 좋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라. 지금 당신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그렇다 혹은 절대 아니다. 둘 중 하나다. 이 개념의 중도는 없어 보인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노동 인구가 당신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위치인지 확인해보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들은 받는 돈보다 많은 일을 하는 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돈을 더 주면 일하겠다는 법칙이 이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하지만 경제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시스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일하라. 그러면 돈을 받는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산출하는 근로자나 비즈니스는 고용주와 고객, 양쪽에서 항상 보상을 받는다. 요금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식당이나 휴양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반복해서 그곳을 방문한다.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이 인류 판매원이다. 직원이 시계를 보지 않고 일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거부하는 법 없이 늘 더 많이 일하면 순조롭게 승진하고 훌륭한 보상을 받는다.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직원을 원하는 다른 회사가 그렇게 해준다. 당신은 어떤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금 생각해보자. 조금 더 내줘라. 놀랍고도 유쾌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발명품의 금전적 가치가 자기 일을 사랑하는 발명가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늘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앞선 과정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보상이다. 자신감의 3가지 종류. 몇 년 전에 자신감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자신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 적절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글이었다. 제대로 된 자신감을 추구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 동료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자신감의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인 잘못된 자신감은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허세를 부리게 된다. 스스로 일에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은 잘한다고 믿어주길 바란다. 두 번째, 자신감은 실제 자신감의 일종이지만 안타깝게도 삶이 주는 진짜 기쁨을 선사하지는 못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리려고 한다. 이런 자신감은 곧 자만심으로 바뀐다. 진정한 승자에게는 고귀한 자신감이 있다. 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며 왜 그 일을 하는지도 안다. 이 운 좋은 사람들은 내면의 무한한 힘을 인식한다. 이들은 그저 우리의 위대한 정신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미지로 새겨두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이런 고귀한 자신감을 키웠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스스로 원칙을 지킨 결과다. 이들에게는 행복과 건강, 풍요로움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고귀한 자신감을 갖췄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라. 틀림없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 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자신감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한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5,000번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 예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의심이 샘솟는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감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패턴을 안전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 빠지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게 된다.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전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에 마지막으로 놓인 적은 언제인가?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선순환을 창조할 수 있다. 모험해보자. 그러면 자신감이 더 강해진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전력을 다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라.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경주에 패배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할 것이다.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횃불을 들고 뛰어라.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2번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 중에 2은 딸이고 2은 아들이었다. 가장 어린 아들 쿠엔틴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사망했다. 당시 겨우 21살이었다. 루즈벨트는 직접 아들의 묘비명을 썼다. 진실이 가득 담긴 당신과 내게 영감을 주는 글이다. 그는 아들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삶의 기쁨을 꺼리는 사람에겐 죽을 자격이 없다. 삶과 죽음은 똑같이 위대한 모험이다. 봉사하는 사람,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모두 횃불을 든 성화봉송주자다.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횃불을 들고 달릴 테고 다른 주자의 손에 넘길 수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루즈벨트와 그 아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달렸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횃불을 들었는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횃불을 든 성화봉송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항상 먼저 행동하며 타인을 생각하고 도와준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솟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면 집에 앉아서 생각하지만 말고 나가서 바쁘게 발로 뛰어라. 용기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용기는 명예 다음으로 위대한 정신적 가치다. 승리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싸워야 한다. 두려움을 잠깐 참으면 용기가 된다. 내면의 목소리.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하다. 운이 좋은 이유는 많은 이가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유는 실제로 당신이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존재한다. 사람은 모두 창의적이다. 여러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면 대부분이 딱히 창의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겉모습에 항상 진실이 있는 건 아니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해보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소수의 엄선된 사람들이 창의적 잠재력을 키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 누구나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 내면을 더 위대하고 밝은 활력이 깃들고 주변의 제약이 줄어들길 바란다.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통해 이런 충만함과 활력을 누릴 수 있다.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수보다 멀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의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못한 곳에 도달한다. 하지만 창의성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 남들과 다르면 비난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시대를 앞서간다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이 옳다는 걸 깨닫고서 그 사실이 처음부터 당연했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선택에 맞닥뜨린다. 주류에 녹아들 수도 있고 홀로 돋보일 수도 있다. 돋보이려면 달라야 한다. 달라지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가능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내면의 조용하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따르자. 창의성의 본질적 특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길이 이어지는 곳에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을 가며 자취를 남겨라.